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10강 컨벤션 영어 3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0강 컨벤션 영어 3은 회의와 전시 그리고 기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컨벤션 용어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회의, 미팅, 그 다음에 전시, 엑시비션,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컨벤션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의장을 우리가 meeting rooms, function rooms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국을 secretariat office라고 해서 우리가 컨벤션 운영하면서 이제 자주 나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대기실은 waiting room, 탈의실은 dressing room, 그죠? 그 다음에 양호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가 나거나 할 때 가는 first aid room.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보관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트를 보관하거나 물품을 보관해주는 그 곳이 사실은 휴대폰 보관실이죠. 거기가 클락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주 그 출제되고 활용되는 단어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보관소라고 해서 lost and found office, lost property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보관소는 stock roo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는 emergency exit, fire exit. 그 다음에 회의장 도면은 우리가 floor plan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면 자주 나왔고, 철거 dismantling, 연단은 dais, 독서대는 standing lecturn이라고 해서 standing lecturn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전시입니다. 전시 회의가 있고 미팅이 있고 전시가 있죠. 그죠? 전시와 관련된 단어들은 사실 뭐 전시자를 exhibitor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 연관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exhibitor her sketch. 그다음에 참관자는 visitor, 그다음에 attendee, participant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장료는 entrance fee. 그다음에 전시회장은 exhibition hall. 그 다음에 전시 시간은 exhibit hours, 전시 카다로그, exhibition 카다로그, directory, 가이드북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시 안내는 exhibitor, brochure, notice, 그 다음에 부스, stand, stall, 부스 배정, 부스 assignment. 우리가 이제 assignm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정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용설명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스 사용설명서를 부스 specification, 우리가 spec이라는 단어 아시죠? SPEC, spec, 그게 바로 여기 설명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운송, freight forwarding, 그 다음에 전원, power supply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사실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저는 이제 컨벤션 용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상황별 다이얼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의, 미팅과 관련된 내용 중에는 그 연사 초청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실제도 강의하는 강연자, 스피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연사를 우리가 스피커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cuse me, could I interrupt? 그래서 제가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써서 could I interrupt? 이런 표현을 쓰죠. Of course, 그럼요. I'd like to ask you about ready room. 그래서 제가 ready room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사실은 대기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eady room. 대기실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하죠. Okay, are you a speaker for today?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강연자이십니까? 연사이신가요?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랬더니 Yes, I'm a presenter for this afternoon session B.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발표자인데요. 그 세션 B,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세션의 B
발표자입니다. I will be using the flip chart as well as the PowerPoint.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플립 차트. 여러분 혹시 플립 차트 아세요? 플립 차트를 요즘은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플립 차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플립 차트의 모형을 따서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립 차트와 파워포인트를 둘 다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re's quite a lot to cover.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꽤 많이 다루어야 할 게 많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There is quite a lot to cover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Through my talk, which will last about 15 minutes. 그러니까 through my talk. 제가 발표하는 내내 through, which will last about 15 minutes. 약 15분 동안 지속되는 제 발표하는 내내 제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플립 차트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No problem. 네, 문제 없습니다. The speaker's room is arranged at conference room 312. 그래서 연사, 즉 오늘 발표하실 그 스피커의 그 룸은 컨퍼런스 룸 312호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or rehearsals 거기서 이제 리허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 312홀에 네, 연사들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Is it also staffed with a technician? 거기 이제 그 현장 직원이 있는데요. 현장 직원이 뭐야? With a technician. 즉 뭐야? 기술자인 현장 직원도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안심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사들이 필요한 그 기자재 사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그 사무국하고 확인하는 작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useful expression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could I interrup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방해하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 제가 껴도 될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 can I interrupt you guys? 라는 표현 쓰잖아요. 제가 잠깐 야 내가 말 좀 껴도 되니? 말 좀 해도 되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중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이게 interrupt이라고 해서 무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Could I interrupt? 방해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here is quite a lot to cover. 여기 보시면 다루어야 할 게 많아요. 15분 내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cover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개죠. cover라는 건 덮다라는 뜻으로만 알면 여러분들이 절대 문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단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상황별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이 cover라고 하는 단어가 다루다라고 하는 hand, 그죠? deal with, 그 다음에 hold. 이 hold도 가끔은 개최하다라는 단어로 be held로 쓰일 수도 있지만 다루다라는 표현으로도 hold가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over, handle, hold 이런 단어로 다루다라는 동의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is also staffed with technicians. be staffed with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직원을 뭐뭐로 배치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다 직원을 즉 뭐 뮤지션으로,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너무 바빠요. I will use flip chart and PowerPoint as well as 그래서 파워포인트뿐만이 아니라 플립 차트도 사용하는데 there's a lot, quite a lot to cover 뭐예요? Through my talk. 즉 내가 15분 동안 which will last 15 minutes 15분 동안 계속할 그런 내용을 다룰 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테크니션을 통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실은 거기에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장 요원들을 우리가 뽑게 되면 이렇게 연사실에 그 약간 기자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이것들을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회의 관련 회의 불참 내용입니다. 이제
회의를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불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Is there anything wrong?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Is there anything wrong?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죠. 뭐 무슨 문제 있어? Is there anything wrong? 그랬더니 sorry, I missed an important meeting this morning.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중요한 회의를 놓쳤어요 라고 하죠. 그랬더니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Are you sick? 혹시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No, my secretary forgot to remind me of the meeting. 저희 비서가 제 회의를 또 깜빡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걸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remind me of the meeting, 즉 나에게 미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죠? 큰일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So my secretary forgot to remind me of the meeting. 우리가 remind A of B는 A로 하여금 B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다, 기억하게 해주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remind라고 하는 단어가 of와 함께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왜 불참이 됐는지 my secretary forgot 뭐 하는 걸 to remind me of 즉 the meeting, 회의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그거를 좀 깜빡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remind A of B 이런 것들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영어 3에서 우리가 회의 내용 중에서 슬라이드 접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이제 연사가 와서 자기가 플립 차트와 그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테크니션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xcuse me, I have the slides for my presentation. May I have my slide blank here?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저게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오늘 발표할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 있는데 May I have my slide? 여기서 제 슬라이드를 한번 뭐 해볼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Yes, may I have your name and program number of your presentation? 즉 뭐냐면 회의에 그 슬라이드를 사용할 테스트할 슬라이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름하고 성함하고 그 다음에 발표할 그 프로그램 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앞에 그 스피커 중에 한 명은 뭐에 대해서 했냐면 내가 세션 B, 오후에 있는 세션 B에서 발표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프레젠테이션, 즉 발표할 그 프로그램 번호를 좀 알려달라 이름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I'm John Smith from Canada. 아까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번엔 캐나다에서 온 존 스미스인가 봐요. 저는 존 스미스고요. I'm not sure of my program number. 근데 제가 이름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명이 잘 아니면 뭐 이름의 번호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그러니까 That's fine, Mr. Smith. 괜찮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씨. I have yours. 제가 이름을 쳐보니까 내 프로그램 넘버가 뜨네요. 즉,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Your information. Your program number is 232 at session 2 on Tuesday. 사실은 이제 232는 이제 그 컨벤션이 이루어지는 그 세션이 이루어지는 호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2호. 가 바로 프로그램 넘버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세션 2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This is your slide tray.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를 담을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Could you tell me how to arrange them? 근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arrange 하는지를 잘 몰라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Could you tell me how to arrange them?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Please put your first slide upside down here. 그래서 이 위로 여기다 슬라이드를 내려놓고요. Then continue to arrange them in this direction.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슬라이드 다음 회차를 arrange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okay, I will try.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접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름하고 프로그램 넘버를 알려주고 확인한 후에 하는 방법, 그 기자재에 따라서 또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seful expression을 보도록 할까요? 아까 이제 블랭크가 되어 있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테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May I have my slide tested here?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have가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슬라이드가 여기서 조금 테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May I have my slide tested here? 라고 해서 이 수동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테스트가 이 슬라이드가 확인,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쓸 때 우리가 have 목적어 사물일 경우에 PP 형태가 나오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을 뭐뭐 하게 하다, 즉 슬라이드가 여기서 한번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Could you tell me how to arrange them? 우리가 이제 arrange라고 하는 단어가 배치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조작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arrange라고 하는 것이 조작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range 배치시키다, 배열하다, 맞추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장 좌석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ay I help you? Yes, is this the room for session 2? 그래서 session 2에 이가 이루어지는 여기 홀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Yes, it is. Are set assigned?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혹시 좌석이 assign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하다, 할당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be assigned라고 하는 것은 할당되다. 좌석이 할당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정석이냐, 이렇게 이미 이제 블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No participants may sit anywhere except in the first row. 그래서 보통은 참가자들, 여기 참석하는 참가자들은 그 첫 번째 줄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앉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actually seats in the first row are all reserved. 근데 사실은 그 앞줄에 있는 좌석들은 보통 예약석입니다. Some seats are for speakers as well. 몇몇 좌석들은 또한 그 연사들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일 경우도 있거든요. 라는 식의 표현이겠죠. Would you mind taking a seat from the front? 그래서 여기 이제 would you mind라는 표현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혹시 프론트 쪽에 앉으셔도 괜찮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would you mind taking a seat from the front? 그래서 앞쪽에 혹시 좌석에 앉으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랬더니 blank, thank you for your kind explanation. 그래서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의장 좌석 배치와 관련해서는 장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지 예약석인지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좌석을 배정받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ful expression 한번 보도록 할까요? are set assigned.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be assigned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라라고 얘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are assigned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석인가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할당된, 그죠? 그래서 are set assigned, 지정석인가요? 라는 단어입니다. assig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당하다, 배정하다, 지정하다 이런 단어도 있고요. assigned는 할당된, 배정된, 그 다음에 지정된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 assigned는 지정되다, 즉 are set assigned 하면은 지정석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et in the first row are all reserved.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좌석은 그래서 in the first row가 앞에 나오는 sit을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첫 줄에 있는 좌석, 첫 줄의 좌석들은 다 예약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ould you mind taking a seat from the front? 그래서 앞좌석에 앉으시겠습니까? 라는 건데 mind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ing이 들어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of course not 이래야 그럼요, 제가 앞자리 가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앞쪽에 그 지정석이고 예약석이긴 하지만
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앞자리에도 사실은 일반 참가자들이 조금 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청할 때 Would you mind taking a seat from the front?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컨벤션 장소 섭외 관련 문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섭외할 때 중요한 거는 그 행사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의 규모에 맞게끔 회의실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또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 like to borrow meeting facilities in your convention center. 그래서 제가 회의 장소, meeting facilities, 그러니까 facility라고 하는 것이 부대 시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선 장소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다 쓸 수 있는 곳을 meeting facility, 즉 저기 기사의 컨벤션 센터에 혹시 회의 장소를 조금 제가 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What kind of facilities would you like? 그래서 어떤 장소를 선호하십니까? We have meeting rooms on second floor, lecture halls on third floor, and exhibition halls on fourth floor. 즉 뭐냐면 어떤 그 회의 장소를 찾고 계시는지 저희 2층에는 회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강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는 엑시비션 홀즈 하니까 뭐예요? 전시관이 있습니다. Actually, I want to know how big your meeting rooms are.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사전에 우리가 그 컨벤션 운영할 때도 장소 섭외와 관련해서 미리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회의장 그 홀은 전시홀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회의장의 사이즈, 규모, how big 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There will be about 150 people for our session and about 40 staff members.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그 세션에 참석할 전체 인원이 150명 정도가 되고요. 한 스태프들이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한 200명 미만이네요. 그죠? Okay, you can either have the session in the small lecture hall. 저희 작은 강연실에서 세션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미팅룸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The small lecture hall can hold 200 people. 한 200명 정도가 강연실에서 가능하고 and the meeting room can hold 150 people. 그래서 회의실은 한 150명 정도 가능한데 이제 스태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의실에 만약에 스태프가 필요한 회의실이 필요할 수 있으면 you should borrow another space for staff. 즉 스태프들을 위한 회의실을 하나 또 어떻게? 아마 빌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규모와 어떤 사이즈, 즉 수용 캐퍼시티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brochures that I can refer to? 그래서 여기 refer to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즉 참고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브로셔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소 섭외와 관련된 문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반드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원을 알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적절하게 그 수용 인원에 맞는 대관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useful expression 한번 보도록 할까요? You can either have the session in the small lecture hall or a meeting room. 여기 이제 either A or B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강연실에서 세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or a meeting room에서도 세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either A or B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또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둘을 꼭 사용해다 이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The small lecture hall can hold 200 people. 이 hold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다루다, 조정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handle, support, hold 처리할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he small lecture hall can hold 200 people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useful expression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중요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 구성,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시 상품 판매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Smith, this is our showroom over here. 여기 이제 come with me please. 여기가 이제 쇼룸입니다. 미스터 스미스 씨, 저와 함께 가시지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Great, would you mind my looking around?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스미스 씨가 좋네요. 제가 한번 여기 돌아보는 거 어떠실까요? 꺼리십니까? Of course not. 아유,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Please pick out what you like. 여기 이제 pick out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re are many different models to choose from.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Wow, there's an interesting one here. 이제 드디어 스미스 씨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interesting one,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That's our very latest model. 이게 그거요. 그게 저희 최신 모델이에요. The latest model 이런 표현 쓰고 있죠. It comes in the 3 different sizes.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3가지로. 그리고 and some hits on the market. 아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잇한 그러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품입니다. Great. Can you give me a quotation on that item?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 quo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견적서를 우리가 quota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서 견적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Then we can make a deal before placing an order. 견적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오더를 진행하겠다,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현장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너무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즉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프라이스 베네핏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 견적서를 조금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e can make a deal before deal, bid, negotiation, 협상 같은 것도 사실 여기 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를 하기 전에 너하고 함께 딜할 수 있게끔 견적서를 좀 보내다오 이런 내용이죠.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a big interest in our products. I will send it to you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저희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a big interest. 이런 표현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a big interest in our products. I will send it to you as soon as possible. 이때 이제 견적서를 얘기하겠죠. quotation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Useful expression, would you mind by looking around? 이거 너무나 자주 사용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of course not. 전혀 꺼리는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안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pick out 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quo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견적서, 그죠? 이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PCO로 여러분 이제 컨벤션 기획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각각의 우리가 운영편에서 봤잖아요. 다양하게 발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서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맞는 거를 고르고 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모델, 우리가 이제 그 회의와 전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현장 스태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 스태프를 모집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calling if I can work as a staff member for your trade show next month.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보통 영어는요, 바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m calling if I can work as a staff member. 그래서
제가 현장 스태프 멤버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calling, 전화를 했습니다. For your trade show next month. 다음 달에는 무역 박람회에서 제가 스태프로 일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Yes, we are currently recruiting for the show November 12 to 15 and I hope all candidates are available on those days. Are you available?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일단 맞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Yes, we are currently recruiting. 리크루트라고 하는 건 사람을 뽑는 걸 우리가 채용하는 것을 리크루트라고 하죠. 그래서 recruiting for the show. 그 박람회에 필요한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를 대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즉, November 12 to 15. 즉,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사람을 뽑는데 I hope all candidate 여기에 지원하는 applicant 즉 candidate 이 참 그 지원자들이 are available on those days 이날에 다 가능한지를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Are you available? 여기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죠? available는 이용 가능한 아니면은 여기서는 뭐야? 여기 이제 지원자가 그날 가능한 이런 뜻이겠죠.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Are you availabl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es, I can work for all 3 days. 저는 3일 내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n I ask you what I should do during the trade show? 그래서 Can I ask you? 제가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What I should do during the trade show? 제가 그 무역 박람회 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트레이드 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현장 스태프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거기 지원서를 바로 작성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리크루팅 하는 거 맞고 10일부터 15일인데 그날 모두 참석한 가능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 3일 가능한데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즉 그날 제가 뭘 하는지 좀 알고 싶다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you could work at registration desk for welcoming attendees. 그래서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그 등록 데스크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을 등록 데스크에다 아마 그 스태프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죠. First of all, you should submit your CV by email and have an interview. Can you come to my office tomorrow?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서로 둘 다 의견이 맞는 것 같으니까 우선 CV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V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have an interview, 이메일로 이력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러 오시죠. 그랬더니 Can you come to my office tomorrow? 혹시 내일 오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거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Of course, 그럼요. 라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스텝 모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인력 충원과 관련된 내용을 봤지만 필요한 인력을 구성을 하면 그리고는 어떻게 그냥 띄우죠. 그죠? 공고를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공고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useful expression 중에는 recrui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채용하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recruit가 채용하다라는 단어다 보니까 new recru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입사원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new recruit는 신입사원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제가 그 본문의 내용에는 candid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candid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원자, 보통 이제 후보자들을 우리가 candidat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applicant를 지원자라고도 하고 candidate을 지원자라고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뜻을 동의어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you should submit your CV, 이력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CV라고 하는 것은 curriculum vitae의 약자로 그 이력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영문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국문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영문 이력서에는 우리가 이제 국문 이력서는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라고 해서 학력이나 경력이 나와 있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영문 이력서에는 카바레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주메라고 하는 이력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바레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영어 편지, 즉 비즈니스 레터라고 해서 우리 보통은 영문서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그 비즈니스 폼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 폼을 한다는 건 매우 형식을 갖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꼭 거기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영문 편지와 같은 형식인데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그 다음에 본인의 이력과 활동 등이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성장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영문 이력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맞는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처럼 풀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 건데 이게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레터를 그 표지에 있어서 그 레주메라고 하는 이력서 위에다 딱 올려갖고 이렇게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주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서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으로 뭐 알바라고 하죠.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학교 어디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적잖아요. 똑같아요. 그 학력, 경력, 어학 능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력서를 우리가 레주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컨벤션 기획사 그 필기와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밑줄 친 빈칸에 A, B의 순서대로 들어갈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Where should I go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 제가 그 세션에 어떤 세션에 참여를 해야만 할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참석자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원하는 궁금한 세션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세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Where should I go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 그래서 그 제가 세션에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All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take place at the headquarters of the agency. General Conference라고 하는 것은 총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컨벤션 용어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단어가 이런 단어들도 뭐 분과회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뤄줘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General Conference라고 하는 것은 총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총회에서의 모든 세션은 shall take place at the headquarters of the agency. 즉 뭐야? 에이전시하는 그 본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이제 where 저는 이제 아까 what으로 해석을 했지만 where should I go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 세션에 참석해야 할 곳이 어디니? 즉 장소를 묻는 거였네요. 그죠? what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션에 참석해야 되는 그 세션들이 뭐가 있는지 이번에는 where를 물었으니까 장소에 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all 세션이 그 본사, 에이전시에서 하는 본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죠. If the General Conference determines otherwise, unless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have determined otherwise. When the General Conference determines otherwise. 그 다음에 although the General Conference have determined otherwise.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만약 총회가 다르게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총회가 다르게 결정할 때 총회가 다르게 결정했다면 이렇게 unless나 if를 활용해 가지고 아니면 although나 이런 접속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만 잘 파악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야? 2번. Unless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have determined otherwise가 결국은 다른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탐하고 제임스가 하는 대화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적합한 단어들을 한번 넣어봐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우리가 사실은 그 회화 위주로 그 변경된 그 출제 유형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회화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단어에 대한 뜻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독해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here is the report. 여기에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I just printed. 제가 오늘 발표할 프린터물인데요. 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랬더니 okay, let me look at it.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How do you like it?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how do you like it?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this is the wrong report.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You should bring me the right one. 저한테 조금 맞는 거, 즉 바른 거, 잘못된 것이 아닌 right report를 좀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틀렸다는 거지, 프린트한 게. Oh no, I'm sorry about that. 그래서 아마 다른 것을 프린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ou blah blah ought to be more careful, Tom.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금 더 주의를 조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탐 씨.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re right. 맞습니다. I should pay blah blah attention. 즉 A하고 B에 적합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now print the correct report please.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맞는 프린터물을 보고서를 조금 가져다 주시겠느냐, 프린트를 좀 해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행사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뭐 6개월 이상이 사실은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가 기획이 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갑자기 하루 전날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줬는데 다른 연사의 내용이 왔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올드 버전의 것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you blah blah to be more careful, Tom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to가 나왔죠. 보통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might나 must나 should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to가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ought라고 하는 단어는 이 phrase로 두 개를 묶어가지고 should하고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어갈 때 ought to라고 하는 답이 A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pay close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기회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거니까 closer라고 하는 단어,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몇 번?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즈니스 회의의 대화 내용인데요.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된 걸 한번 잘 살펴봐라. Unfortunately, we were running short of time. We will have to leave that to another time. 안타깝게도 we are running short of time. 시간이 조금 없네요. We will have to leave that to another time. 다른 시간으로 그것을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으네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그랬더니 First, let's go over the report from the last meeting on June 24th. 일단 let's go over the report. 보고서로 넘어가시죠. From the last meeting on June 24th. 즉 6월 24일 그 마지막 회의로 온 그 보고서로 한번 가보죠.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C번, How does a Friday in 2 weeks time sound to everyone?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2주 후에 금요일 사람들한테 다 시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If there's nothing else we need to discuss, let's move on to today's next agenda 라는 표현 쓰는 거죠. 여기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게 별로 없으면 Let's move on to today's next agenda.
오늘 다음 건 안건, 어젠다라고 하는 뜻이 안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봅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if we are all here, let's get started.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죠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조금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연관되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답이 되는 것이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나면 순서가 뭐가 돼요? force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우선은 6월 24일 지난번 미팅에서 이야기했던 그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하는 B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라고 하는 D번의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D번의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날로 이거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야 될 것 같다, 남겨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A번이 답이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2주 후에 이제 막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회의하면서 조율이 됐겠죠. 2주 후 금요일 날이 좀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그날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C번의 내용으로 마감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때 다이얼로그의 흐름을 잘 읽는 연습을 하면 이것 또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는 부하 직원에게 프레젠테이션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아래 직원에게 물어보는 내용인데 on the dot이라고 하는 단어 그 프레이즈가 나와 있는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단어로 대체하면 좋을지 동의어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ave you prepared for your business conference yet? 그래서 아직 그 비즈니스 회의가 기업 회의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Have you prepared for your business conference yet?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Yes, I have prepared for it.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준비가 됐으면 yes라고 하고 아니면 no라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됐습니다. I have prepared for it. 여기 준비되었습니다. Have you로 물었으니까 yes, I have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Have you got all the materials you needed for your presentation? 그러니까 여기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날 사용할 그 materials, you needed for presentation. 너가 그날 자네가 발표할 에 필요한 혹시 기자재나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거 맞아? 이렇게 또 확인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have you로 물었으니까 yes I have. 그럼요. 제가 준비가 됐죠.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Again, 이제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The business conference is today at 5 p.m. on the dot.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비즈니스 컨퍼런스, 기업 회의가 오늘 5시야.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오늘 5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I have the written down. 네, 제가 그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메모해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Excellent.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everything is ready now. 그래서 이제 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 그 부하 직원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요, 이 비슷한 문제가 사실 여러 번 출제가 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 기업 회의와 관련해서 준비가 완료되셨어요? 라고 이제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할 그 내용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준비가 되었나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시에 오늘 그 비즈니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기업 회의가 열릴 건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 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 일단 안심되겠죠. 그러니까 excellent.
아주 준비가 완벽하게 됐군요. Everything is ready now. 그래서 모든 것이 네 준비가 됐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on the dot이라고 하는 것은 제 시간, 즉 정확하게 5시에 기업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 shar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on the dot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라는 뜻이고 sharp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정확하게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시간 뒤에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on the dot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화에서 A와 B의 관계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라. Excuse me, can I interrupt?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can I interrupt?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그래서 제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라고 하죠. I'm going to present at the morning session tomorrow. 제가 내일 그 아침 세션에 오전 세션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Can I have internet access during the presentation? 즉 뭐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에 혹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인터넷 액세스라고 하는 걸 인터넷 접근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냐를 물어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an I have internet access during the presentation? 그래서 발표하는 동안에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생생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Sure, I will have our technical staff to assist you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에 sure, 저희가 저희 테크니컬 스태프라고 하는 기술 현장 직원을 배치를 할 것이다. To assist you in the morning. 모닝 세션에 그 강사님을 아니면 뭐 연사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술 스태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thank you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 대화가 나오기 전에 대화 내용에서는 그 사장과 부하 직원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와 B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일단은 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발표자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사무국의 직원이든, 그죠? 아니면 현장 스태프든 이거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은 뭐 chairperson, banquet manager 아니죠. guest speaker, staff 맞죠, 여러분? 즉 연사하고 스태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호텔 매니저, 어텐디 여기는 호텔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텔 매니저, 어텐디는 아니고 참석자가 아니고 컨벤션 플래너, 테크니컬 스태프. 컨벤션 플래너라기 하기보다는 스태프가 스피커가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2번이고 일단 테크니컬 스태프가 아닌 것이 자기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시면 테크니컬 스태프가 있다라는 정보를 주니까 가장 적합한 답은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Basically, we have a multi-purpose conference center with sitting 4/7 delegates. 여기 우리가 그 전시와 관련해서 장소 섭외와 관련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목적 컨퍼런스 센터를 가지고 있다. sitting 4/700 delegate. 그래서 한 700명의 delegate 하면 참석자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7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컨퍼런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that's included sitting in the auditorium. 그래서 그 강당에도 좌석이 있고 our main auditorium sits 500 people. 강당이 꽤 크죠, 여러분? 5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시의 그 회의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so it could hold our 450 delegates if we had a full session of the conference. 그래서 그러면 45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If we had a full session of the conference. 그래서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 그러니까 총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면 한 45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5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이 된다는 것이죠. 라고 하니까 certainly. 그럼요. But we also have two very large conference room. 근데 꽤 큰 컨퍼런스 룸이 있는데요. The conference rooms have a seating capacity about 110 each. 이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수용력 정도거든요. 좌석이 한 110명 정도가 컨퍼런스 룸은 각각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Oh, I see. We have a folding doors between the conference room. 그래서 심지어는 그 컨퍼런스 룸에 그 폴딩 도어가 있어서 만약에 인원이 그 넓은 하나의 그 저기가 필요하면 그거를 그죠 밀어버려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This can be opened up to form a single extra large roo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B가 원하는 회의에 개최하기엔 공간이 부족하다? 아니죠. 이 컨퍼런스 센터는 500명 수용할 수 있다? 최대가 아니고 700명까지 가능하다. 110명이 수용 가능하고 방음시설을 갖춘 강당이 2개 있다. 수용이 가능한 방들도 있지만 강당이 2개 있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강당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회의장 2개를 터서 하나의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까지 해서 오늘 제 10강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컨벤션 운영의 그 1장부터 시작해서 10강까지 모두 마치게 된 마지막 수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컨벤션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그 NCS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감을 조금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출제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준비할 때도 그쪽의 전문가들이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즉 우리가 필기시험뿐만이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당황하셨을 것이 그 컨벤션 영어가 빠져서 특히나 컨벤션 그 영어는 필기에서만 들어가고 실기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기에서 영어 회화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보통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물론 영어의 비중이 작아지긴 했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용어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학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사실 그 영문 소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력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를 진행해서 영어로 뭐 영문 초록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초청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실기편에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컨벤션 기획사들이 충분한 그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영문 서원을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벤션 운영 그 10강까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